안녕하십니까. 저 통합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이유진입니다. 네, 지금 이제 11월 달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11월 달이 다가오고 있다는 건 이제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로 진입하고 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죠. 학생들이 졸업을 하지 않았어도 기말고사가 끝나면 실질적으로 고등학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학년 준비를 11월 달부터 시작을 하셔야 될 텐데요. 그동안 수학을 많이 시키시느라고 다른 과목에 신경을 못 쓰셨던 부모님들도 많이 계세요. 물론 이제 영과고를 준비하면 그 이전에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통합과학을 시작하기는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은 이제 국어나 과학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이제 못 쓰셨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만큼 수학을 하는 게 맞고요.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이제 11월부터는 진짜 과학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미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잡으셔야 되는지 일단 지금 좀 생각을 좀 해놓으셔야지 11월 딱 돼가지고 그때 이제 생각하시면은 1월 달로 얼레벌레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일단 제가 그 다년간 학생들 지금 이제 11월 달에 우리 친구들 처음 만나는 시기부터 로드맵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제가 이제 어머님들께 매년 설명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시간이 막 굉장히 길지는 않아서 아주 콤팩트하게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교육 과정이 작년에 바뀌었어요. 그것은 다 아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설명회를 굉장히 많이 이제 다니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대강의 내용들은 이제 어머님들께서 부모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데요.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리면요. 이제 위에 있는 거는 그 지금 현재 2학년에 재학 중인 친구들까지 교육 과정입니다. 그리고 요 아래 게 작년부터 시작된 개정 교육 과정이에요. 이 두 가지를 지금 제가 대비해서 두 개를 나란히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비교되는 부분만 딱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일단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뀐 건 다 아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수능에서 과탐 과목이 물화생지에서 통합과학으로 바뀐 것도 다 아시고 계세요. 그죠? 그리고 수능은 그대로 통합과학으로 과탐이 진행되는데 5등급 아닙니다. 수능은 통합과학이 9등급이에요. 그런데 학교 내신은 5등급입니다. 그 부분은 좀 참조하셔서 정확하게 아시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 9등급의 이제 그 통합과학일 때랑 5등급 통합과학일 때랑 인원수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 1등급 안에 들어가는 비율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셔서 제가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이제 지금 한 학기 그러니까 한 학기에 기말고사 남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학기 중간고사까지 지금 진행됐고요. 거기까지 어떤 결과가 있었었는지 조금 잠깐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가르치는 사람밖에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때 물화생지 원으로 그 원이라고 하는 과목으로 1년 커리로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 같은 경우에 뭐 외대보고나 상상 같은 게 전자사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 집중이수 해가지고 그냥 6개월 만에 끝내는 교육 과정을 갖기는 했는데 여기 송파에 소재하고 있는 뭐 잠실여고, 영파여고 아니면 자사고, 보인고까지도 이 물화생지를 1년 커리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정되면서 6개월 커리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2학년에 재학 중인 친구들이 1년을 배울 내용을 우리 친구들은 2학년 때에 이 자연 계열, 그러니까 이과로 가게 되면 이 과탐 과목을 6개월 만에 끝내야 돼요. 그 1년 내용을 6개월 만에 끝내야 됩니다. 그 집중이수로 바꿔놨어요. 그리고 이제 3학년 때 배우는 물화생지 2 선택 과목이 있는데 이게 절대평가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통합과학하고 이 물화생지 원 과목은 상대평가였었는데 이 절대평가였던 이 물투, 화투, 생투, 지투 얘네들이요 다 상대평가로 그러니까 이 3학년, 그러니까 2학년 2학기부터 배우는 그리고 3학년 1학기까지 진행되는 동안 다 상대평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요. 아이들이 실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3학년 1학기 때에는 이제 과탐 과목에서 상대평가가 없으니까 절대평가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그냥 그 이수의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수해서 그냥 저 화투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특별하게 서울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생투나 지투를 하죠. 수능을 봐야 되죠. 그 친구들만 공부를 했어요.
나머지 이제 투 선택을 안 하는 연대의대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어차피 의대는 정시로 갈 거니까 학교 생기부를 3학년 1학기까지 챙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3학년 1학기 때 그냥 생투나 화투를 그냥 교양 과목처럼 들으면 됐던 거예요. 절대평가 과목이니까 선생님들도 시험 문제를 굉장히 쉽게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뀌었어요. 상대평가로 바뀌니까 문제를 제대로 내신다는 거예요. 대학 측에서 알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그래서 요거 이수했는지 보겠다. 성적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 상대평가로 볼 거니까 제대로 공부했는지 보겠다. 우리 친구들은 무슨 소리냐면은 3학년 1학기까지 과학 과목을 빡세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 교과 선택, 그러니까 이 이수제, 교과 이수제로 바뀐 게 학생들이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과탐 과목 같은 경우는 이런 변동이 있었고요. 이제 통합과학 얘기할 차례죠. 자, 통합과학은 요거 이제 아까 설명해 드린 건데 요거 자 1등급 10%로 바뀌었어요. 원래 4%였고 2등급이 11%, 3등급이 23%였는데 지금 바뀐 게 1등급이 10%, 2등급이 34%면요. 무슨 소리냐면 2등급이 지금 예전에 3등급보다도 더 낮은 성적대를 지금 가지고 있는 학생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2등급을 받으면 대학 측에서 얘가 34%에 해당하는 2등급인지 아니면 11%에 해당하는 2등급인지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2등급이라고 하면 일단 제끼고 보는 거죠. 더 나빠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1등급의 비율이 10%로 늘어났으니까 아 좋네.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개정 전에 2등급인 11% 요 성적이요. 이것도 받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원래. 근데 이게 자사만 그런 게 아니냐. 일반고도 받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요. 이 개정 전 2등급 11%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은요. 걔는 그냥 2등급 받는 애가 아니에요. 2등급도 받았다가 1등급도 받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1등급부터 2등급 영역에 있는 애들은 그냥 다 잘하는 애들이었는데 한 문제 삐끗해도 2등급 나오고 두 문제 삐끗해도 3등급 나오는 상황이었었어요. 원래. 그런데 23%까지 3등급이었던 시절에는 그래도 3등급이면 23% 이내네 이렇게 생각해 줬을 텐데 지금은 2등급을 받아버리면 얘가 지금 30%에 해당하는 앤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일반고로 가면 수월할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잠실여고 하고 잠실고 수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일반고들도 제가 추이를 지켜보는데요. 사실상 3등급을 목표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아무도 없어요. 다 1등급을 목표로 공부를 하죠. 일단은 받든 안 받든 치열하기는 일반고나 자사고나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받기 힘든 거는 다 마찬가지니까 어디를 지원하시든 공부는 빡세게 시키셔야 됩니다. 그게 제가 1년 동안에 얻은 결론입니다. 그 다음 성적은 정직하다고 했죠. 공부를 빡세게 해야 되는 거 미리 말씀드렸고요. 2번이 중요한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학교마다 예를 들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보행고를 가르치고 있고 예전에 이제 자사고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기는 했는데 문제에 약간 추이에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그 시험 문제를요. 1학년 때부터 굉장히 좀 고난도로 내는 경향성이 자사고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반고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고 문제가 좀 쉬운 게 사실이기는 해요. 사실상. 근데 문제가 쉽다고 경쟁이 녹록하다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쉬우면 쉬운 대로 극상위권의 다툼이 심하고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심한 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아이들의 능력을 평가하자는 게 아니고요. 1학년 때 배울 때 수능 통과 예시 문항 평가원 문제를 이거를 같이 섞어서 내는 학교가 있고 그냥 서점에서 보편적으로 깔려있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내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들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3학년 때 가서 고생길에 접어든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1학년 때부터 3학년 통과용으로 문제가 나올 게 1학년용하고는 다를 거 아니에요. 변별을 해야 되니까 3학년 수능에 나오는 그 문제들은 아무래도 자료가 복잡하고 난도가 높을 텐데 그걸 1학년 때부터 공부를 내신용으로 해갖고 왔던 친구들은 3학년 때 1학년 때 내신하던 거랑 똑같이 나왔네 하면서 그냥 기억을 되살리면 될 문제를
1학년 때 너무 쉽게 공부한 친구들은 이제 와서 이런 자료가 어디서 나왔지 하면서 그 공부를 시작한다? 이미 뒤처지는 거죠.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생한다는 소리예요. 3학년 때 가뜩이나 할 것도 많아 죽겠는데 이게 통과까지 그런 식으로 가중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2등급 받았다고 구박하시면 안 되고요. 어렵습니다. 받기가 1등급 들어가기 쉽지 않았어요. 제가 1학기 보고 지금 2학기 중간고사까지 해서 2학기 기말고사까지 결론을 내봐야 알기는 하겠는데 1학기 제가 여름방학 때까지 내린 결론은요. 10% 늘려놔도요. 별로 유리한 게 없어요. 그냥 차라리 4% 해가지고 극상위권 자르고 11%로 해가지고 적당히 공부 잘하는 취급 받는 게 더 좋았을 뻔했어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공부를 열심히 시켜야 된다라는 결론밖에는 내릴 게 없습니다. 그럼 이제 공부를 어떻게 시킬 거냐? 자, 이제 부모님들의 가장 이제 고민이 뭐냐면요. 중학교 때 아이가 공부하는 거랑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는 아직 3월 달이 될 때까지도 중학교의 모습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고 안 받아들여지는 현실이라 이 고등학교 학원에다가 아이를 집어 넣어놨어도 공부 자세가 바뀌질 않아요. 굉장히 많이 싸웁니다. 부모님이. 그딴 식으로 할 거면 다 때려치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그리고 갑자기 학원을 전 과목을 다 빼세요. 갑자기. 그러면서 아이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며 아이랑 기싸움을 하시는데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거의 2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쳐 왔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로 아들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기 그 계농역의 아들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런데 그 친구들하고 기싸움을 하시는 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조금 한 걸음 물러서셔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작전을 잘 짜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싸움을 그렇게 정면 승부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가셔야 되는데 첫 번째 하셔야 할 일은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학원만 다녔지 고등학교 학원은 다닌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처음 발 들여놓을 때부터 아 고등학교 학원은 이렇구나 하면서 그 버릇을 잘 들여놔야 돼요. 첫 스푼부터.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자, 이런 식의 이제 교재가 나갑니다. 이게 이제 제 교재인데요. 이 이제 교재 개념 교재 다를 게 없어요. 그럼 이제 보통 우리 친구들은 개념 교재네. 그리고 이제 교재를 쓱 구경을 해요. 그리고서는 문제 주면 문제 풀어가지고 뭐 뒤에 답도 있으니까 혼자 답 맞추고 끝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 포인트가 아이들이 줄줄 새는 거예요. 공부가 줄줄 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한 바퀴 다 돌려서 종강을 했는데 종강하는 시점에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요. 단원명밖에 기억을 못해요. 단원명도 기억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에서 배워갖고 온 친구한테 이거 배웠지? 그러면은 배운 것 같아요. 라든가 단원명만 기억나요. 라든가 배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적어도 한 번 돌리는 동안에 당장 중간고사를 볼 수 있는 성적까지는 못 내더라도 머리에 뭔가는 집어 넣어놓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방법이 뭐냐? 처음 공부할 때부터 암기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요. 통합과학은 제가 이제 화학 강사이기도 한데 과탐이 아닙니다. 이거는 과학의 탈을 쓴 암기 과목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가르쳐 본 결과 문과로 갈 친구들이 통과는 훨씬 잘해요. 이과로 갈 친구들보다 문과로 갈 친구들이 훨씬 잘해요. 암기에 능한 친구들 잘합니다. 그 물리 좀 있고 화학 좀 있는 거 도움 하나도 안 돼요. 그 정도 물리 화학은 문과로 갈 친구들도 훨씬 잘할 수가 있습니다. 궁뎅이 싸움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꼼꼼하게 공부를 했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부터 공부 시작할 때부터 암기부터 하는 거 습관을 길러주셔야 되는데요. 중학교 때 이제 조금 개념 조금 보고 문제집 몇 개 풀고 교과 우수상 받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공부해가지고서는 3등급 나옵니다. 이게 그냥 원포 놓는 게 아니라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 내용들이 그냥 혼자 아무것도 안 보고 백지복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암기를 시켜서 시험을 보게 해야지 성적다운 성적이 나오는데요. 이걸 중학교 그러니까 예비 고1 때부터 버릇을 들여놔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안 하고 그냥 선생님 강의 쇼 하는 걸 이렇게 구경하다가 갑자기 요거 시키는
그 반으로 이제 저한테 보내시면요. 굉장히 저항이 심해요. 근데 그 3학년, 그러니까 예비 고1 중3 때 처음 저랑 만날 때부터도 저항이 심한 남학생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대부분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고등학교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건 줄 알고서 그냥 접근하는 게 훨씬 저한테는 편하죠. 그래서 매 시간 이렇게 제가 개념 설명하면서 요거를 하나 줍니다. 그러면서 요거를 채우라고 시켜요. 요거 채우는 거는 답 보고 채워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뭐 답을 보고 채우든 뭐 교재를 보고 채우든 제 설명을 듣고 채우든 일단 채워요. 암기해서 요거를 다시 한번 쓰고 통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통과가 돼야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요게 통과됐다고 부모님께 문자가 가요. 그러니까 조교가 문자를 보내요. 요거를 다 걷어가지고 이렇게 도장 찍어서 최고자람 해가지고 그러면 요게 첫 번째 통과했구나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이거를 시키는 이유가 이런 문제를 제가 만들어서 주는데요. 이 문제는요. 여기 실린 문제들이 실제 고등학교 1학년들이 중간고사 혹은 기말고사에서 실제 시험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비고1이라고 그냥 뭐 개념 문제 이런 것만 풀면 안 돼요. 실제로 시험에서 출제되는 문제가 뭔지를 알려줘야 고수준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 그래서 되게 빡빡하게 암기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느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출제되고 있는 문제들을 모아서 단원별로 이런 식으로 친구들에게 제시를 하는데요. 이 문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참기 쉽지 않겠죠. 중간고사 시험범인데 기말고사 시험범인데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변별을 위한 시험이라서 문제라서 그러면요. 아이들이요. 암기를 제대로 안 하고 문제부터 드립다 풀면요. 계속 책을 뒤집어봐. 계속 책 뒤져보고 계속 암기 뒤져보고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빡빡하게 암기를 시키고 나서 요 문제를 다 외운 상태에서 이걸 풀려야 그 암기가 제대로 머리에 들어갔는지 확인이 되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 암기를 시켜서 보내는 이유가 요거를 안 보고 프린트 같은 거 안 뒤져보고 그냥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보내는데 그 와중에서도 그게 잘 안 되는 친구 있어요. 근데 제 특징이 잘못하면 혼내는데 못하면 혼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안 풀리니까 답을 찍어 갖고 와요. 개박살 나는 거죠. 두 번 그딴 짓 하면 쫓겨납니다. 그리고 잘 못한다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에 빼곡하게 줄을 막 쳐놓고 동그라미를 막 치고 막 물음표 막 써놓고 막 별표를 엄청 쳐놨는데 반타작했어요. 그거 잘 못하는 친구죠. 그런 친구는 혼내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따로 남겨서 클리닉도 해주고 다시 암기도 시키고 하면서 방법을 차별화시켜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시킵니다. 해서 요런 숙제들을 주고 이렇게 채점을 조교가 해가지고 부모님께 두 번째 사진을 보내드립니다. 자, 이 친구는 굉장히 잘했죠. 50개 중에 50개 다 맞았어요. 암기를 하면요. 틀릴 게 없어요. 사실상. 근데 문제는 이 수학 쪽에 능통한 친구들, 이과 쪽으로 갈 친구들은요. 국어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국어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 A는 B보다, 이거를 B는 A보다로 그렇게 인식을 해서 거꾸로 문제를 풀거나 뭐 기억이라고 해놓고선 밑에다가 니은에다 동그라미 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다가 틀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 또한 이렇게 채점을 제가 그러니까 조교가 하는 거죠. 제가 하진 않습니다. 요거를 대신 잡아주는 이런 연습도 지금 미리 시켜서 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암기 시켜야 되고 암기 한 걸 가지고 숙제를 시키고 그 다음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그 테스트를 통해서 요거를 점검을 하는 과정인데요. 요거 이제 아까 뛰어넘은 요건 이제 뭐냐면요. 그 공부를 시켜야 이게 이제 내신반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예비고1반에서 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거 뭐 하면 이제 친구들이 갑자기 이제 그 다음 주에 갑자기 시간이 겹쳐요. 갑자기. 국어랑 겹쳐서 못 오겠습니다. 이런 연락이 와요. 이렇게 주면은. 이거는 그 내신 3월 달에 시작하면은 이제 3월 달 때 친구들이 하는 공부 내용인데 이걸 해낼 수 있으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지금부터 좀 열심히 제대로 시키겠다 이런 의미였고요.
이 테스트를 보면요. 이거는 숙제에서 있었던 문제 그대로 10개를 뽑아가지고 테스트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건 틀리면 안 돼요. 이건 틀리면 이제 숙제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뭐 한두 개 정도 틀린 거 가지고 부모님께서 혼내실 건 아니고요. 뭐 50개, 그러니까 50점, 40점 이렇게 맞으면 이제 재시험이 조금 있어서 괴롭습니다. 어떻게 재시험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요 문제를 틀리면 요거랑 비슷하게 생긴 쌍둥이 문제가 나가요. 그럼 10개 중에서 4개 틀리면요. 이런 게 4개 나간다는 소리예요. 이런 시험지가. 그래서 요거를 다 풀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주간 테스트 한 번을 다시 푸는 거랑 똑같은 효과라서 애들이 굉장히 귀찮아해요. 그거를. 그래서 요 재시험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옵니다.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는 방법은 숙제를 열심히 해갖고 오면 돼요. 그럼 숙제를 잘하기 위해서는 암기를 열심히 하겠죠. 그래서 학원에서 이걸 이 구조 때문에 학원에서 진짜 암기를 열심히 해갖고 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오답을 제가 첫 점에서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그 오답 나오면 다 고추 가야 되거든요. 그것도 되게 귀찮아요. 우리 친구들이 일찍 오는 건 좋은데 늦게 가는 건 진짜 안 돼요. 그래서 일찍 가고 싶어서 숙제도 안 틀리게 해갖고 오고 요 재시험도 안 생기게끔 테스트를 준비해갖고 오고 요런 교육을 처음부터는 잘 못해요. 그래서 한 5주, 6주차 지나고 나면은 얘가 이제 트레이닝이 쫙 되면서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제가 11월 달부터 시키겠습니다. 해서 이런 문자가 나가면 이제 집에 가도 된다. 예, 이제 집에 갈 때가 되었다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 문자를 받으시면 그때 픽업을 오십시오. 네. 그 전에는 오시면은 여기 커피집 앞에서 기다리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요런 작업으로 제가 11월 하고 네. 친구들한테 제가 칭찬도 많이 하죠. 네. 그 11월부터 1월 2월까지, 그러니까 11월, 12월, 1월까지 통합과학으로 통합과학 1, 2 내용 중에 주요한 내용들, 그러니까 그냥 암기 그냥 많이 시키고 그런 내용들 말고 그냥 핵심이 되는 개념들을 뽑아가지고 12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2월 달에는 이제 자연계로 갈 친구들을 대상으로 화학 되게 중요한 파트만 뽑아가지고 화학을 조금 시키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11월 달에 부모님께서 스케줄을 갑자기 과학을 넣는다거나 하면은 저항이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버텨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시키셔야 나중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부하가 안 걸리게 되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제가 어머님들의 고민인 이제 시간을 아끼고 그 다음에 한 번 공부를 하면 정확하게 공부가 진행되는 그거 원하시고 계시잖아요. 그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친구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1월 둘째 주 일요일입니다. 11월 9일 2시 개강인데요. 그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거 알지만 앞으로의 그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부모님들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통합과학 강사 이유진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